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삼성이 아쉽게도 넥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은 내일 2차전에 다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에서 10번째 막내가 태어난 다둥이 가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띄워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째 이어진 대구의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집을 새로 구하거나 옮기려는 수요자들은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집은 아무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계획으로는 한 5년 뒤쯤은 돼야 그래도 전세 자금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좀 대출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너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진 뭐 사야 되거나 아니면 월세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7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와 부작용이 되풀이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9.1 부동산 정책 역시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미미했고 집값 상승과 전세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2차례의 금리 인하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겼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자체가 가계부채 자체가 너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 부분만큼 어떤 자산 효과, 예를 들어 소비를 늘리는 효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달 말 내놓은 전월세 대책 역시 월세 유인책일 뿐 전세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지금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저녁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삼성과 넥센 두 팀의 대결은 삼성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경기 결과 알아봅니다. 조재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1차전 경기가 끝났는데요. 아쉽게도 삼성은 2주가 넘는 실전 공백을 실감하며 4대2로 1패를 먼저 안았습니다. 양 팀은 선발 투수로 삼성 벤덴 헐크와 넥센 베네켄이 맞붙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투수들답게 초반부터 치열한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3회 초 넥센 서건창과 로티노의 장타가 이어지며 선취점을 허용한 데이어 강종호의 희생 플라이까지 이어지며 2점을 먼저 내줬습니다. 이어진 3회 말에서 삼성의 1번 타자 나바로가 동점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6회까지 이어지던 팽팽한 투수전은 7회부터 불펜이 가동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7회 원아웃에 등판한 차우차는 8회 넥센 강정호에게 투런 홈런을 내주며 4대2로 리드를 내줬습니다. 삼성은 8회와 9회 마지막 공세를 폈지만 넥센의 불펜 조상우와 손승락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삼성은 나바로의 2점 홈런을 포함해 단 4안타에 그쳐 타격감 회복이란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7전 4선승제 첫 판을 내준 가운데 2차전은 내일 대구구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동서화합 포럼 경북 전남 현안 간담회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와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 30건 2,784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동서화합 포럼은 지난해 전남, 경북 지역 국회의원 26명이 동서화합을 하자는 취지에서 창립했는데 오늘 포럼에는 경북 전남 지역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시장 군수 등 49명이 참석해 정치권의 현안을 건의하고 동서화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늘린 개정국회법 조항에 따라 서상기 의원에게는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판정과 함께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사직하라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야구협회장 이병석 의원과 태권도협회장인 김태환 의원, 복싱협회장인 장윤석 의원,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강석호 의원과 담비장학회 이사장 이철우 의원,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김재원 의원, 음주운전 예방재단 이사장 홍지만 의원에게도 사직 권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10번째 아이를 출산한 가족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내가 태어난 지 37일이 막 지난 다둥이네 집. 축하 방문이 줄을 잇습니다. 45살 김현식, 43살 남수미 부부의 10번째 자녀 차연 양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뻐요. 어차피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이고 열심히 해야죠. 김 씨 부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맏딸을 비롯해 3남 7녀 모두 10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막내 차연이와 첫째인 17살 소연이와의 나이 차이는 17살이나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둥이네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저귀 치가 다 갈아주고 저희들 집이 가서 음식 지들이 다 해요. 4학년짜리 5학년짜리 저녁에 한번 살짝 가보셔봐요. 이 집에 막 하하호호 노랫소리 뭐 기가 막혀요. 가사일은 아빠 아이들 할 것 없이 공동 분담이고 교육은 바쁜 부모님 대신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 3명이 맡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행복해요. 저희 가정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인 마을에서도 다둥이네의 출산은 경사입니다. 우리 면에서 지금 태어난 애가 세 명인데 오늘 차예리가 그 3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상주시는 축하 선물과 함께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을 합쳐 월 90만 원씩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쓰레기 봉투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예총이 주관하는 대구예술상 시상식이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 중정홀에서 열려 대구국악협회 이명희 회장이 대구예술대상을 받았고 건축가협회와 미술협회, 무용협회 등 예총 산하 10개 협회 회원들이 대구예술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예총은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대구예술상을 주고 있는데 오늘 시상식과 함께 대구예술제 개막식도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안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신속한 인터넷 피해 구제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이후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피해 구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이 법원에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와 차남 혁기 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갑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상속 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택시기사 살해범 28살 이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2일 새벽 2시쯤 49살 박모 씨의 택시 안에서 흉기로 박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뤄집니다. 경상북도가 아세안 지역 무역과 물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경제통상교류 활성화 포럼에도 참가합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아세안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경제 통상교류 활성화를 위해 족자카르타주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 경북사무소를 설치해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